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누워 있어. 근데 그 남자 통장에는 매달 자동으로 돈이 꽂혀.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야.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야. 어디선가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알림이 울리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매달 들어와. 그 돈의 이름은 로열티야. 그리고 그 로열티를 만들어준 건 그 남자가 몇 년 전에 혼자서 구상하고 혼자서 정리하고 혼자서 서류 한 장 써서 낸 아이디어 하나야. 공장도 없어. 직원도 없어. 사무실도 없어. 초기 자본도 없었어. 근데 지금 그 아이디어가 살아서 숨을 쉬면서 매달 돈을 만들어내고 있어. 이게 무슨 세상 얘기냐고? 이게 뉴스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특허 로열티 세계의 현실이야. 그리고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지금 이 순간 역사상 가장 낮아졌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오늘 그 문을 통째로 열어줄게. 먼저 숫자 하나 들어봐.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출원된 지식재산권의 총합이 56만 629건이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다 합쳐서 하루로 나누면 하루에 약 1,535건이야. 1분에 한 건 이상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개인 출원인의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 통계를 보면 내국인 전체 출원 47만 5,468건 중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인 출원은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있어. 그리고 그 개인들 중에 진짜 로열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 없지. 왜? 그 사람들이 조용히 살고 있거든.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으니까. 부자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방식이 딱 이거야. 지금부터 특허 로열티 세계의 구조를 완전히 해부해줄게. 먼저 기초부터 짚어야 해.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허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 특허는 엄청난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아이폰 같은 발명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삼성이나 LG처럼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특허의 본질이 뭔지 알아? 법이 인정한 독점권이야. 내가 이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했고 이 방식으로 먼저 구현했다는 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인정이 살아있는 동안 특허는 최대 20년 동안 그 누구도 무단으로 쓸 수 없어. 이게 금광이야. 근데 이 금광을 어떻게 캐느냐가 문제야.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라이선싱이야. 내 특허를 기업이 쓰게 해주고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방식. 두 번째는 특허 매각이야. 특허 자체를 통째로 팔아버리는 방식. 세 번째는 직접 사업화야. 내 특허로 직접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식. 오늘은 일반인이 초기 자본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할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핵심이야. 자, 40세 조민준 씨 얘기 들어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중소기업 생산관리 팀장이야. 연봉 5,200만원. 세후 실수령 약 365만원. 전형적인 중산층이야. 이 사람의 취미가 뭔지 알아? 생활 속에서 불편한 걸 찾는 거야. 회사에서 서류 정리하다가 생각했어. 다들 이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집에서 요리하다가 생각했어. 이 도구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바꾸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아이 키우다가 생각했어. 왜 이 제품은 이런 기능이 없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아, 그렇겠다 하고 끝이야. 조민준 씨는 달랐어. 그 아이디어를 공책에 적었어. 그리고 인터넷에서 기존에 같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찾아봤어. 없었어. 그래서 변리사 상담을 받았어. 출원해볼 만하다는 말을 들었어. 출원 비용. 변리사 수수료 포함해서 약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야. 이게 이 세계 진입 티켓이야. 150만원에서 200만원. 근데 이게 많아 보여? 그럼 이거랑 비교해봐. 치킨집 창업 최소 3천만원. 카페 창업 최소 5천만원. 편의점 창업 최소 1억원. 작은 식당 창업 최소 7천만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아이디어 하나를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비용이야. 창업 비용의 2%도 안 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먼저 짚을게. 모든 특허가 다 돈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걸 솔직하게 말해야 해. 뉴스에서는 아이디어 하나로 인생 역전했다는 스토리만 나와. 근데 현실은 좀 달라. 특허를 출원한다고 무조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되는 특허와 그냥 종이 한 장짜리 특허의 차이가 뭔지를 알아야 해. 이게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정보야. 돈이 되는 특허의 조건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시장이 존재해야 해.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그걸 쓸 기업이나 소비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이건 아메리카노 한 잔이 3,500원인 이유랑 같아. 수요가 가격을 만들어. 두 번째,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해. 내 특허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면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실제로 쓰는 제품, 볼 수 있는 서비스에 관련된 특허가 수익화에 유리해. 세 번째, 권리 범위가 충분히 넓어야 해. 특허의 청구항이 너무 좁으면 기업들이 살짝 바꿔서 피해가버려. 그래서 처음에 변리사와 전략적으로 청구항을 설계하는 게 핵심이야.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특허. 이게 진짜 자산이야. 그럼 어떤 분야의 특허가 일반인에게 현실적으로 기회가 될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해 줄게. 소프트웨어 특허, 디자인 특허, 그리고 생활용품 특허야. 소프트웨어 특허부터. 이게 지금 가장 뜨겁고 가장 오해도 많은 분야야. 소프트웨어는 특허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틀렸어. 한국 특허법에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결합해서 특정한 기술적 효과를 낼 때 특허를 받을 수 있어. 쉽게 말하면 앱의 화면 배치 방식이나 알고리즘이 아니라 그 앱이 어떤 기술적 방법으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핵심이야. 34세 IT 개발자 서현진 씨를 예로 들어볼게. 4년 전에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특정 사용자 인증 방식을 개발했어. 그 방식이 기존 방식보다 서버 부하를 줄이는 특정한 기술적 방법을 썼어. 그걸 특허로 출원했어. 변리사 수수료 포함해서 180만원. 2년 후에 그 특허가 등록됐어. 평균 심사 기간이 16.1개월이니까 대략 그 시기야. 그리고 3년째 되는 해에 한 중견 IT 기업에서 연락이 왔어. 자신들이 개발하는 서비스에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는데 라이선스 계약을 하고 싶다고. 서현진 씨는 그 기업과 매출액 기준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어. 계약 구조를 간단하게 말해줄게. 그 기업의 해당 서비스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매년 받는 거야.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의 경우 국내 라이선스 계약에서 통상 로열티율이 3%에서 8% 사이야. 만약 그 서비스의 연간 관련 매출이 10억 원이고 로열티율이 5%라면 서현진 씨는 매년 5천만 원을 받는 거야. 세전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비현실적인 얘기 같아? 그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2024년에 징수한 금액 들어봐. 4,365억 원이야. 한국 내에서만. 이게 전부 작곡가, 작사가, 그리고 그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유명 아이돌 회사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아직도 소규모 창작자들, 수십 년 전에 히트곡 하나 낸 이름 없는 작곡가들, 심지어 고인이 된 음악가의 유족들한테도 이 돈이 분배돼. 스트리밍 1억 회. 이게 얼마인 줄 알아? 연구에 따르면 곡 하나가 1억 스트리밍을 달성했을 때 창작자가 받는 저작권료가 약 6,700만 원이야. 실현자는 별도로 약 3,500만 원. 합치면 1억 원이 넘어. 근데 1억 스트리밍이 많은 것 같지? 한국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인디음악, 오래된 발라드, 광고 BGM으로 쓰이는 노래들. 이것들이 매일 조금씩 스트리밍 되면서 매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창작자한테 가. 이게 진짜 패시브 인컴이야. 자, 여기서 잠깐 시스템의 뿌리를 파헤쳐 볼게. 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경제적 도구가 됐을까? 경제학의 정보재의 특성이라는 개념이 있어. 일반적인 물건은 내가 쓰면 달아. 치킨은 내가 먹으면 없어져. 자동차는 내가 타면 낡아져. 근데 아이디어는 달라. 내 아이디어를 1000개 기업이 동시에 써도 그 아이디어는 줄지 않아. 그게 바로 지식재산의 본질이야. 폭재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노래 하나가 스트리밍 플랫폼에 한번 올라가면 그걸 1억 명이 들어도 그 노래가 닳지 않아. 특허 기술이 10개 기업에 라이선싱 돼도 그 기술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지식재산은 시간이 갈수록 레버리지가 커지는 자산이야. 눈덩이를 굴리는 거랑 같아. 처음엔 작은 눈덩이야. 근데 경사면에서 굴리기 시작하면 알아서 커져. 특허나 저작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스스로 굴러가면서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쓰이고 점점 더 많은 로열티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 구조를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 대기업 특허팀이나 유명 발명가가 아니야. 자신의 직업 경험을 특허로 전환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이야. 이게 뉴스에서 절대 안 다루는 얘기야. 생각해봐. 15년 동안 같은 업무를 해온 사람은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깊은 실무 지식이 있어. 그 지식 안에는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 더 편리한 방법, 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쌓여 있어. 근데 대부분은 그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줄 모르거나
있는 걸 알면서도 그냥 묻어두고 있어. 예를 들어볼게. 43세 물류 팀장 박기훈 씨. 18년 동안 공장 물류 관리를 했어. 어느 날 특정 포장 방식이 기존보다 파손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어. 그냥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방법이야. 그걸 특허로 출원했어. 포장 방법에 관한 특허. 총 비용 160만원. 16개월 심사 후에 등록됐어. 그리고 박기훈 씨는 그 특허를 들고 자신이 거래하던 포장재 업체에 연락했어. 이 방식 쓰고 싶으면 라이선스 협의하자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기업이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 수 있어. 그때는 박기훈 씨가 능동적으로 움직였어. 특허 등록 사실을 관련 업체들에게 알리고 비독점 라이선스 조건으로 여러 업체와 계약을 맺었어. 비독점 라이선스가 뭔지 설명할게. 독점 라이선스는 한 기업에만 독점으로 쓸 권리를 주는 거야. 대신 비싸게 받을 수 있어. 비독점 라이선스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쓸 권리를 주는 거야. 건당 금액은 적지만 계약수를 늘릴 수 있어. 박기훈 씨는 비독점 전략을 썼어. 업체 3곳과 각각 연간 500만원씩 계약했어. 연간 1,500만원. 매달 125만원이 자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의 월급 대비 약 33%에 해당하는 추가 소득이 생긴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 이제 디자인 특허 얘기를 해볼게. 디자인 특허는 기술이 아니라 외관을 보호해. 제품의 형태, 색상, 배합, 모양. 이게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한 가지 잊지 마.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수조원 규모의 소송을 벌인 게 뭐야? 바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야.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화면 배치, 아이콘 배열. 이런 것들이 특허가 되고 그게 수조원의 공방으로 이어진 거야. 일반인 수준에서 디자인 특허는 어디서 기회가 생길까? 생활용품이야. 가구, 부엌용품, 아동용품, 패션 액세서리. 이 분야는 소비자가 직접 보고 구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침해 사실을 확인하기 쉽고 시장이 명확해. 38세 디자이너 최인아 씨 케이스야. 프리랜서 제품 디자이너야. 어느 날 특이한 구조의 식기 건조대를 디자인했어. 기존 제품과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였어. 디자인 특허 출원 비용은 변리사 수수료 포함해서 7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야. 일반 발명 특허보다 훨씬 저렴해.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70%까지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국가 수수료 부분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이야. 최인아 씨는 디자인 특허를 등록했어.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 디자인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 동시에 비슷한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에 라이선스를 줬어. 2년 뒤 직접 판매 수익과 라이선스 로열티를 합쳐서 연간 약 2,400만원을 벌고 있어. 처음 투자한 돈 100만원이 24배의 연간 수익을 만들어낸 거야. 이게 뉴스에 안 나오는 진짜 이야기야. 이제 저작권 얘기로 넘어갈게. 이건 특허보다 훨씬 진입장벽이 낮아. 왜냐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 즉시 자동으로 발생하거든. 글 한 편, 사진 한 장, 그림 하나, 음악 한 곡. 이것들이 생겨나는 순간 저작권이 자동으로 붙어. 특허처럼 심사받을 필요도 없어. 비용도 없어. 그냥 만들면 돼. 근데 저작권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어. 크게 3가지야. 첫 번째는 스톡 콘텐츠 판매야. 사진, 일러스트, 영상 클립, 음악을 셔터스톡, 게티 이미지, 오지큐 같은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기업이나 개인이 그걸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가 들어와. 현실적인 숫자를 말해줄게. 셔터스톡 같은 플랫폼에서 스톡 이미지 작가들의 현실을 솔직하게 말해야 해. 처음에는 적어. 이미지 한 장이 팔릴 때 몇십 원에서 몇백 원이야. 국내 플랫폼인 크라우드픽도 초기 수익은 비슷해. 근데 이게 눈덩이야. 100장이 누적되면 매달 수천 원, 500장이 되면 수만 원, 1000장이 넘어가면 월 2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이 되기 시작해. 5000장 이상을 꾸준히 올리는 전업 작가들은 월 200만원 이상도 가능해. 그리고 그 콘텐츠는 올려놓으면 평생 팔려. 핵심은 누적이야. 한 번 올린 콘텐츠가 5년이 지나도 계속 팔려. 일을 한 번 하고 5년치 돈을 받는 구조야. 두 번째는 음악 저작권이야.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패시브 인컴 분야야. 글로벌 음악 저작권 수익이 2023년 기준 455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0조 원이 넘어. 이게 전부 곡을 쓰거나 권리를 보유한 사람들한테 가는 돈이야. BGM 제작이라는 분야가 있어. 유튜브 영상에 쓰이는 배경음악, 광고에 쓰이는 짧은 음악, 게임 효과음,
팟캐스트 인트로 음악. 이 분야는 슈퍼스타가 없어도 돼. 유명하지 않아도 돼. 단지 깔끔하고 쓰기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에퍼데믹 사운드, ARTLIST, MUSICOW 같은 플랫폼에 올리면 유튜버들이 그 음악을 구독 형태로 사용하고 그 수익 일부가 제작자한테 가. 30대 직장인 음악 취미인이 퇴근 후에 홈레코딩으로 만든 음악이 이 플랫폼에서 매달 수십만 원을 벌고 있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 세 번째는 글쓰기와 콘텐츠 저작권이야. 이게 사실 제일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야. 전자책, 전문 서적, 강의 콘텐츠. 48세 회계사 정은하 씨 케이스야. 20년 동안 세무 업무를 했어. 그 20년의 경험을 책 한 권으로 정리했어. 전자책이야. PDF 파일 하나. 정은하 씨가 그 전자책을 크몽이나 클래스 100일 같은 플랫폼에 올렸어. 가격은 3만 원. 그 뒤로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첫 달에 30부가 팔렸어. 90만 원. 두 달째 50부. 150만 원. 반년이 지나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누적 판매 800부. 2,400만 원. 플랫폼 수수료 20%를 제하면 순수입 1,920만 원. 한 번 쓴 책이 반년 동안 1,920만 원을 만든 거야. 더 중요한 건 그 책이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거야. 3년이 지나도 팔리고 있어. 4년이 지나도 팔리고 있어. 정은하 씨가 추가로 한 일은 가끔 세법이 바뀌면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것뿐이야. 이게 지식 자산의 힘이야. 자, 여기서 경제의 법칙 하나를 씌워줄게. 이 개념을 알면 왜 지식재산이 지금 이 시대에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됐는지 이해돼. 복제 한계 비용 제로 법칙이야. 디지털 세상에서 정보와 콘텐츠를 복제하는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 내 전자책을 한 명한테 팔 때나 10만 명한테 팔 때나 추가로 드는 비용이 없어. 내 특허 기술을 한 기업이 쓸 때나 100개 기업이 쓸 때나 그 기술은 달지 않아. 전통적인 상품은 달라. 치킨집 사장이 치킨 100마리를 팔려면 닭 100마리가 필요해. 100만 원짜리 원가가 들어가야 해. 근데 나는 특허를 100개 기업에 라이선싱해도 그 특허는 그대로 있어. 이게 자본의 족보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야. 노동 없이 자산이 일하는 구조. 부자들이 왜 지식재산에 투자하는지 이제 보여? 이건 레버리지의 극한이야. 한 번의 지적 노동이 영구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현실적인 함정도 얘기해야 해. 이걸 안 말하면 사기야. 함정 첫 번째. 모든 특허가 수익화되지는 않아. 한국에서 등록되는 수많은 특허 중에 실제로 라이선싱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높지 않아.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기업이 알아서 찾아오는 일은 드물어. 그래서 수익화를 위한 전략적 행동이 필요해. 특허를 등록하고 끝이 아니야.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기업을 찾고 접촉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있어야 해. 함정 두 번째. 뉴스 그럴 특허 소송은 함부로 하면 안 돼. 가끔 특허 하나로 대기업 상대로 소송해서 수십억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잖아. 근데 이건 극소수의 사례야. 특허 소송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국내 특허 소송 변호사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 일반인이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걸려면 특허 전문 소송 전문법인이나 MPBCC, 기업 같은 전문 업체와 손을 잡는 방식이 현실적이야. 이들은 수익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일하거든. 함정 세 번째. 저작권 수익은 초반에 느려. 스톡 이미지, 전자책, 음악 모두 처음에는 작은 돈이야. 이걸 단기 수익으로 보면 반드시 실망해. 이건 처음 2년에서 3년은 씨를 뿌리는 시기야. 그 이후부터 복리처럼 불어나기 시작해. 자, 그럼 일반인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딱 짚어줄게. 경로 하나. 자신의 직업 경험에서 특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 지금 하는 일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 왜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 답이 나올 때마다 공책에 적어. 한 달 동안 모아봐. 그리고 특허청 운영하는 특허로 사이트 들어가봐. 거기서 선행기술 조사를 무료로 할 수 있어.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게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없으면? 그게 출발점이야. 변리사 초기 상담은 많은 곳에서 무료로 제공해. 무료 상담으로 아이디어의 특허 가능성을 먼저 판단받아. 그 다음에 비용 얘기를 해도 늦지 않아. 경로 둘. 저작권 수익화는 지금 당장 시작 가능해.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어? 크라우드픽이나 셔터스톡에 지금 당장 가입해서 올리기 시작해. 첫 달 수익은 작을 거야. 근데 1년 뒤 누적된 콘텐츠가 매달 일을 하기 시작해. 글을 잘 써? 1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일한 전문 지식이 있어? 그걸 전자책으로 만들어.
크몽이나 타링 혹은 아마존 KDP에 올려. 한번 올린 책은 영원히 팔려. 음악을 만들 수 있어? GARAGBAND나 애플 스튜디오 같은 무료 혹은 저렴한 툴로 BGM을 만들어서 에퍼데믹 사운드나 ARTLIST에 제출해봐. 경로셋 기술 이전 중개 플랫폼 활용. 한국기술거래소, 국가기술은행 같은 플랫폼에서 특허 기술 거래가 이루어져. 내 특허를 이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기술을 찾는 기업들이 접근해. KIPA, 즉 한국지식재산사업화진흥원에서도 특허 사업화를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인 발명가 지원 사업, IP 컨설팅 서비스 같은 것들이야. 이걸 활용하면 자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업과 연결될 수 있어. 여기서 돈의 흐름 구조를 딱 보여줄게. 처음 투자 특허 출원 150만원에서 200만원. 심사 기간 약 16개월. 등록 이후 연차 유지비 약 4년차부터 연 10만원에서 수십만원 수준. 라이선스 계약 체결 후 연간 수익 계약 조건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특허 유효기간 20년 동안 그 수익이 지속돼. 200만원을 투자해서 20년 동안 매년 500만원씩 받으면 총 1억 원이야. 수익률로 계산하면 투자금의 50배야. 어떤 금융상품도 이걸 따라가지 못해. 물론 이건 이상적인 시나리오야. 모든 특허가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하나가 돼도 되는 거야. 그리고 아이디어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여줄게. 36세 회사원 어씨. 매년 1월 보너스 받으면 어디 쓸지 고민하다가 쇼핑하고 여행 가고 그러다 소비하고 끝나. 5년이 지나도 월급에 의존하고 있어. 36세 회사원 B씨. 보너스 200만원으로 자신의 실무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했어. 16개월 후 등록됐어. 그 특허로 작은 기업 2곳과 비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어. 각각 연 300만원씩 연 600만원 추가 수익이 생겼어. 5년이 지나 B씨는 그 600만원으로 두 번째 특허를 출원하고 저작권 수익도 시작했어. 10년 뒤 어씨는 여전히 월급만 바라보고 있어. B씨는 특허 로열티, 저작권 수익, 라이선스 수입이 합쳐진 연간 3천만원 이상의 패시브 인컴 구조를 만들었어. 회사를 다니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 200만원이 아니야.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전환한 결단이야. 자, 지금 당장 세 가지만 해. 첫째,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일하면서 왜 이게 이렇게 불편하지? 라고 느끼는 순간을 공책에 적어. 아이디어 목록을 만드는 거야. 둘째, 특허청 공식 사이트인 특허로에 들어가서 선행기술조사 메뉴를 클릭해. 내 아이디어와 비슷한 게 등록돼 있는지 무료로 검색해봐. 없으면 그게 시작점이야. 셋째, 저작권은 지금 당장 시작해. 크라우드픽 앱 지금 켜. 사진 있으면 올려. 전자책 쓸 수 있으면 크몽에 가입해. 오늘 안에 첫 번째 콘텐츠를 업로드해. 10년 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아이디어 하나를 그냥 흘려보냈느냐 아니면 그걸 법적인 자산으로 전환했느냐야. 아이디어는 쓰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근데 특허로 등록된 아이디어는 20년 동안 살아서 이래. 지금 당장 공책 한 장 꺼내.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